아,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시네요. 나는 당신에게 꽃을 가져왔습니다. 파자타 초우다이나. 구겨진 신문지에 쌓인 새하얀 국화꽃나는 재빨리 침대 베개 위로 던져졌다. 콩에 쌓인 흰 국화꽃잎이 마치 무덤 앞에 쌓인 듯 흩날려 있다. 수술 후에도 몸은 여전히 아팠다. 국화향을 맡으면 내 장례식이 생각나고 무섭기도 하다.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떨리는 손으로 국화꽃 다발을 쓸어내려던 순간, 배쉬,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수상쩍은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내 손이 박수를 쳤다. 아파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수술의 상처를 통해 메아리치는 통증이 온몸을 휩쓸었다. 칸 오케스트라에 계신 것 같아서 잘 어울리네요. 의심스러운 어머니의 눈에는 나를 위한 코끼리와 개가 있었습니다. 몹시 슬프고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 울어도 소용없어요. 너처럼 오해받는 여자의 눈물은 그 누구도 닦아주지 않을 것이다. 천적의 혀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병실에서 의심 많은 어머니의 잔혹한 목소리가 내 마음을 꿰뚫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나는 왜 이토록 미움을 받았을까? 저는 필사적으로 시어머니의 기분을 듣고 조금이라도 인정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 배를 조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웃어도 내 존재 자체가 실수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용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딱 맞는 가문의 아들과 결혼하는 것을 용서받지 못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랬다.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말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듣는다.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그냥 사라지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손가락이 시트를 세게 쥐고 눈물이 베개를 더럽힌다우라고 생각한 순간 클릭이 됐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상상도 못했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제 이름은 사사가와 린, 30세입니다. 대학 졸업 후 8년 동안 반려동물 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베테랑입니다. 그는 애완동물에 대한 지식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병으로 잃었고 방과 후에도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과 보살핌으로 키우셨지만 일이 바빠서 7시가 되어야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집에서 외로워하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매일을 보내는 것이 싫었다. 어느 날, 비 오는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판지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울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있다. 나는 추위에 떨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내가 입고 있는 후드티로 감싸고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돌아와서 수건으로 몸을 닦고 따뜻한 난로 앞에서 몸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늘 주름살이 돋보이던 아버지의 표정은 온화했다. 된다. 가족이 될 것인가? 새끼 고양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세요. 새끼 고양이가 순백색이어서 밀크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지금은 할머니 고양이가 되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나 선생님에게 내 마음을 잘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나는 또한 발표가 있거나 많은 관심을 받는 상황에 나 자신을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소외당하지 않으려면 주변의 분위기를 읽고 뜻을 세워보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차분한 얼굴로 말해보세요. 나는 늘 그런 내 자신이 싫었다. 하지만 밀크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로 아버지와는 잘 소통하고 있다. 나는 으르렁거릴 것이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형편이 안 되셔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망설였지만 우유가 나오자 그러자 나는 아버지가 변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야, 그렇죠. 가능하다면 그녀를 집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보호견이자 보호고양이인 카미토에 대한 심사 과정은 꽤 까다롭다. 여자가 혼자 살다가 회사원이 되면 그 고비는 더욱 높아진다. 지금 상태로는 수도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대나무를 떨어뜨리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괜찮다면 나와 함께 살고 싶나요? 그러면 조건을 클리어할 수 있어요. 웃는 얼굴로 뭔가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놀랐지만 당연히 놀랐다. 나는 대답했다. 우리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고 결국 시바현 여자아이와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시바현의 이름은 하나짱. 우리 가족이 된 하나짱은 나날이 표현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등록 후 양가정에 신고 후 부모님 집에서 우유가 새는 바람의 천국의 다리를 건넜습니다. 게다가 우유의 흔적을 따라가듯 아버지는 병을 진단받고 점점 약해졌습니다. 나는 간다. 결국 그는 잠든 듯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밀크차는 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지도 모릅니다. 고양이는 고마움을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를 모을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랬어요.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부는 나를 핥아주는 하나짱. 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어도 그는 내 발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남편과 가족인 하나짱이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나는 점차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아버지의 변호사라고 소개한 남자였습니다. 남편이 해외로 출국해서 혼자 만나기로 했어요.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원래 아버지 집은 회사 경영과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은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것들은 모두 내 친딸인 나의 소유였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가계재산과 상속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아버지가 그것을 린 씨에게 물려주기 위해 소중히 여기고 보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거기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남긴 자산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변호사와 헤어지고 회사에 복귀한 후 왠지 집중이 안 되고 오후에는 일에 집중이 안 되네요. 나를 그토록 사랑해주신 아버지께 나는 한 가지라도 보답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의 병은 조기에 발견되었더라면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사를 싫어하는 아버지를 병원으로 끌고 갔더라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흐릿한 기분으로 집에 가고 머리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차는 지금 집에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한 일은 복도에서 현관으로 오는 하나를 보는 것이었다. 재채기를 하면 머릿속의 안개가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하나짱. 할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셨다. 그런데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나짱에게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자 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나는 그녀를 꼭 껴안고 안절부절 못하는 하나에게 목줄을 걸어주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산책하러 갈까요? 그리고 문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현 외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동안 나의 할머니였던 시어머니가 나에게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왜 우리는 시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말을 걸게 되었습니까? 이야기는 사람들이 결혼식 인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는 마음대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예술가다. 저는 어렸을 때 매우 엄격한 양육을 받았습니다. 시댁에 인사하러 가기 전날 남편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의 가게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훌륭하고 건실한 가정입니다. 현재는 사망했지만 시아버지의 가게 재정이 자이카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죄송합니다. 나의 계모는 누구에게도 패배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모든 면에서 최고가 아니었다면 몇 시간씩 벌을 받았을 겁니다. 때로는 손을 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족의 얼굴에 가장 많은 생각과 표정을 주시는 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나처럼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양이를 데려왔다고 한다. 고양이는 고양이 같은 눈과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의사에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고 있던 블레이저에 감쌌어요. 나는 집에 갈 거야. 그러나 시어머니는 고양이를 보고 화가 나서 고양이를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고양이를 집어들면 우리 집에 그런 질병을 들여오는 것입니다. 이노요. 이미 겁에 질린 채 어디론가 도망쳐버린 고양이를 남편은 당황하며 쫓는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남편은 매일매일 이 고양이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쉬움 때문에 그는 이제 구조견과 고양이를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시어머니 댁에 결혼 축하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긴장이 됐어요. 그랬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집에서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해서 15년 정도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짜증을 내는 나는 그녀에게 그만두고 취직하라고 말했다. 그런 상태로 결혼식 축사에 갔는데 대화도 거의 없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나의 직업과 가족 배경에 대해 끈질기게 물어본 뒤 남편은 화가 나서 도중에 집에 와야 합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가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고 일반 월급만 받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다음 가족에서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열정을 갖고 일한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 결국 남편은 이런 태도에 지쳤고 결혼 축하를 위한 최악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되었다. 그러나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시어머니와 교류를 시작했다. 남편이 일본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같이 밥 먹으러 나갔더니 하나짱그는 두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고 심지어 속한까지 동행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우리의 속도에 적응해 주었지만 점차 시어머니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낸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남자이셔서 혼자 키우셨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린 씨는 좀 무례해요.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어. 어쩌면 그는 자신이 무엇을 듣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나는 그 소녀가 죄수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다. 남편이 근처에서 듣고 있으면 멈춰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묻는데 남편은 나는 주변에 없을 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린 씨, 우리 집에 오지 말아주실 수 있나요? 집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번 집에 오면 남편만 데리고 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기적인 부탁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더 이상 그와 데이트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움직여보자. 그래서 시어머니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고 우리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신고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들은 나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값비싼 선물도 자주 나에게 오기 시작했다. 저는 큰 진주 반지나 천연석 팔찌 같은 것을 착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럭셔리 제품 하지만이 우유 요식은 너무 딱딱하니 좀 더 부드러운 것을 사세요. 아,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린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가서 선택해도 되나요?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물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흔쾌히 대답해 주셨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꼭 어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은 학생 및 교사와 의사소통을 시작합니다. 우유가 우리 집에 찾아왔기 때문에 내 삶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와 밀크와 함께 살았고 취업 이후에는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아버지가 출장 중에 우유를 돌볼 수 있도록 반려동물 친화적인 숙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사했다. 입사 1년 차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남은지 모르고 일이 잘 안 돼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나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구조견과 고양이를 위한 카미토카이 이벤트에서 위안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그것 없이 나가기로 결정했다. 넓은 행사장에 들어서자 구조된 수많은 개와 고양이들이 새 주인을 찾아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보호소에서 목숨을 잃었다가 구출된 아이, 타토 농장의 붕괴로 많은 슬픈 감정에 시달려온 수십 마리의 새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단 한 마리의 동물이라도 어떻게든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시바현에서 온 소녀를 만나기 위해 들렀다. 특히 이 아이는 폐업한 사육사로부터 긴급 구조됐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나는 겁이 나고 떨렸다. 자, 겁먹지 마세요. 나는 겁에 질려 송곳니를 드러내며 떨고 있는 시바현 소녀에게 손을 내밀려고 했다. 잠깐 기다려요.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뒤돌아보니 화려한 머리에 머리를 자른 남자였다. 이 아이 손이 무섭네요. 그러니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는 시바켄의 아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속삭인다. 그 비주얼과 동물들을 지켜보는 온화한 눈빛의 갭에 단번에 반해버렸어요. 그랬다. 조토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그의 부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제 이름은 사사가와입니다. 저는 보통 화가이고 일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돌아가면 이렇게 개, 고양이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에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말하다 그의 시어머니 역시 명문 가문의 정년기수로서 엄격하게 자랐다. 내 외아들인 남편은 이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3위인가요? 과외, 학원 등 모든 것을 해드립니다. 1등 외엔 아무 의미도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합니까? 제가 즐겨 입는 옷이 안 어울려서 솔선하기로 했어요. 입을 생각도 못했는데 저는 받을 때마다 옷장 맨 위에 넣어두곤 해요. 시어머니는 저를 너무 미워하면서도 계속해서 명품을 보내주십니다.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남편은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예절에 까다로우셔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토다 아버지의 죽음이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재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도달할 것이다.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아버지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만 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료됩니다. 남편과 통화를 해보니 제가 일찍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녀는 남편이 일본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정됐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사람은 시바현 출신의 하나짱이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며칠간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며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혼자 있을 예정이다. 음식이나 물도 먹일 수 없고 산책도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유일한 친척인 시어머니에게 물어볼까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차는 계모를 매우 싫어한다. 어렸을 때 부도덕한 사육사와 무서운 경험을 많이 했던 하나차는 이제 내면의 인간이 됐다. 자주 시청합니다.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짱 안에는 상냥함이 있어요.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과 당신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짱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싫어서 하나짱과 함께 카미토에 갔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던 친구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그 친구 타키기와 하나짱의 궁합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현관문을 연 순간 하나짱이 꼬리를 흔들며 장작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오구. 하나짱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친절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서 기쁘네요. 장작이 하나찬을 쓰다듬고 하나찬은 너무 기뻐서 뒤돌아 배를 드러낸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좋은 이제 남은 일은 먹이와 물을 주고 산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뿐이다. 그런데 린 몸은 괜찮나요? 치키기는 하나짱의 배를 쓰다듬으며 묻는다. 은혜.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은 병에 걸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타키기가 하나짱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타키기는 조금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그럼 난 하나짱이랑 산책하러 갈게. 그 다음에는 물과 쌀입니다. 그리고 나는 목줄을 메고 하나짱과 함께 현관문으로 나갔다. 나는 그들을 발코니에서 배웅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짱이 땔감을 거부하면 애완동물 호텔에 맡겨둘 예정이다. 그랬다. 그러나 병원 근처의 애완동물 호텔에는 하나찬이 어렸을 때 가졌던 악랄한 부리가 가득하다. 다르처럼 우리는 가까웠고 그는 다른 개들과도 가까웠습니다. 하나찬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산책할 때 장작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병원에 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키기와 하나짱이 돌아왔다. 나는 집에 있다. 아, 그렇군요.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아해 보이는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기리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를 우연히 만났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토마의 개와 같이 있었냐고 묻자 린짱은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어느 병원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대답하셨나요? 아니, 하나찬이 엉뚱한 짓을 해서 정말 이 사람 엄마 맞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다야. 그래서 서둘러야 한다며 나가려고 하니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더니 하나짱이 토마상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 그럼 지금까지 증거를 보여드렸으니 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었나요? 마키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가면 알려줄 수도 있겠네요. 나노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세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몇 가지 문제로 인해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원은 나도 마키에게 물었다. 아시다시피 기본은 하나짱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쓸데없는 짓을 하고 말았다. 우울해하는 마키에게 별말씀으로 왜 마키님께 정말 감사드리니까 입원하실 때 도와주세요. 밝게 대답하고 하나짱과의 궁합 체크가 끝났습니다. 마키가 떠난 후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다. 기보에게서 아무 소식도 들은 바가 없으니 마키가 만난 건 기보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그들은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당신에 대해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하고 그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일이라 늦은 아침을 먹고 있는데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랬다. 기분이 어때요? 난 괜찮아. 감사합니다. 하나짱과 마키짱의 케미는 어땠나요? 정말 좋았어요. 그게 다입니다. 나는 어제 기보에게 일어난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사실 당신은 어젯밤에 나에게 전화해서 얼마나 오래 거기 있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쓰여졌다. 남편이 병원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냈나요? 이것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본 귀국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귀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남편 말에 따르면 그의 작품은 전 세계의 그림을 전시하는 미술 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랬다. 지금까지 완성한 작품도 전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출품업체가 새로 제작한 그림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볼 생각이었지만 입원으로 인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내 자리에 가는 게 가장 희망적이지만 지금까지 화가로서는 내가 최고다. 햇살 가득한 무대라서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또한 어머니를 돌보고 싶고 나와 안나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싶은 상냥한 마음. 나는 내가 그 열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마스가 가족보다 그림을 우선시했을 것입니다. 이혼한 뒤에는 혼자 작품 활동에 전념하길 바라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자 토마스가 전화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원하시기까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니 안타깝습니다. 너무 한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흐느껴 울고 있는 남편을 진정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이혼 신고를 받으러 관공서에 가서 국내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남편은 예술가입니다. 나는 이 이혼 통보가 당신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루빨리 이혼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좋은 작품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진심으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입원까지 약 2주 남았습니다. 지금은 수술보다 남편 하나찬, 시어머니가 더 걱정이에요. 어떻게든 무사히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주일 후 남편으로부터 이혼 서류가 담긴 국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녀는 지방관청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받아들여졌다.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린과 하나짱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나는 돌아왔다. 수업이 끝나면 시어머니께 보고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고난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또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학 당일, 입학 시 각종 시험과 설명을 듣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는 없지만 렌탈 물품과 병원의 세탁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내부에는 매점이 있으며 회복 후에는 근처 편의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수술하는 날이다. 눈을 감고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 하나짱은 장작을 안고 자고 있는 걸까 외로움을 느끼게 해서 미안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간호사는 그에게 재활 일정을 건네준다. 빨리 회복해서 하나와 최대한 놀고 싶어요. 평소에 걷기 코스를 걷고 싶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포토실드 내부에는 웃는 얼굴의 하나짱이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콘콘콘.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도착한 것은 뜻밖의 희망이었다. 기보가 부적절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내 진심이 쏟아져 나온다. 엄마는 왜 그래? 왜?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러 오는 게 무슨 문제인가요? 토마스, 있잖아.
린 씨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희 둘이 이혼했다고 했어. 말해보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지독한 거짓말을 하는 건 역겨운 일이라고 나는 린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남편은 우리가 이혼한 건 사실이에요. 게다가 이혼에 있어서도 린은 잘못이 없다. 린이 내 이기심에 굴복한 결과니까 절대로 린을 비난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금세 구몬 표정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렇습니다. 애초에 린의 이번 소식을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당신은 왜 거기에 있습니까? 더 이상 린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아프다고 강한 어조로 분명히 말했다. 나는 방을 나갔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아무 사고 없이 병원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키가 매일 보내주는 하나장의 영상에는 그녀가 스트레스 없이 지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해합니다. 늘 동물을 사랑하는 마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남편이 영상통화로 작업 중인 그림의 진행 상황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일상이 됐다. 그 전까지는 얼굴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자주 나누곤 했지만 이번 후 마음을 달래는 시간으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해 주셨다. 도와줄 현지 스태프와 대화를 나누고 아틀리에에서 바라보는 경치를 즐겨보세요. 풍경을 보여주고 남편은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따뜻한 시간을 보내면 재활에 힘쓰게 됩니다. 드디어 병원에서 나와 하나짱을 만났을 때 현관문을 열었다. 내가 집에 들어오자 하나차는 거실에서 고개를 내밀며 집에 왔어요. 라고 말한다. 꼬리를 흔들며 양손으로 나를 향해 달려오는 하나짱을 잡았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남겨두고 떠나셨나요? 왜냐하면 나는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짱을 마음껏 애무하고 마키에게 감사를 표했다. 말하다 하나짱은 식욕을 잃지 않고 제가 없는 시간에도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이건 내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그 소개가 끝나자 마키는 말하기가 곤란한 듯 입을 열었다. 하나짱과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얼마 전 토마 씨의 어머니와 꼭 닮은 부인을 지나쳤어요. 예전에 브랜드 제품을 입던 느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글쎄요. 그 사람이 검은색 후드티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찬이 으르렁대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다. 똑똑한 하나짱이 엉뚱한 사람 때문에 으르렁거릴 리가 없다. 그러나 불안해 보이는 마키 앞에서 좋아요.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가 할 일이 있어서 들른 척했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여전히 시어머니를 걱정한다. 마키를 보내고 하나짱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는 왜 이 아파트 2층에 있었나요? 우리 집에 오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럼 이 집에서는 무엇을 했나요? 우리가 없는 동안 남편이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짱이 거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없는 동안 하나짱도 찾아왔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저를 치료해 주시려는 듯 국화 꽃다발을 간직해 주신 시어머니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미켄의 주름을 잡고 하나짱의 밥그릇을 바라보며 뭔가를 쳤나요? 하나찬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배를 보여줍니다. 괜찮아. 나한테 이 아기가 있어. 기본은 침대 바로 옆에 파이프 의자를 가져와 앉았다. 이 병실에는 꽃병이 하나도 없나 봐요. 그래도 꽃 준비하느라 고생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팔에 안고 있던 꽃다발을 나에게 내밀었다. 흰 국화꽃이 구겨진 신문지에 쌓여 있습니다. 리본이 없는 국화꽃으로 고인을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을 기억하면서 슬픔의 회상을 경험합니다. 나는 흘러내릴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기보를 올려다본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는 것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내 머리맡에 아무렇지도 않게 꽃다발을 놓아주었다. 나는 크게 웃었다. 그것은 당신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기 시작했다. 어디서 정보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진과 상세 정보가 있습니다. 쓰여진 것 나는 그가 그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나요? 혼자만 간직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므로 공유해야 합니다. 기본은 감탄한 듯 서류를 바라보다가 펼쳐본다. 수술 후 움직일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요? 엄마.
이건 제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중요한 것이에요. 더 이상 조사하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마침내 그에게 말할 수 있었을 때 사후 세계로 어떤 재산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겠다고 했으니 빨리 끝내야 해. 사망 후 절차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미 재활 일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은 그 말을 듣자 입이 딱 벌어지고 침묵했다. 개를 산책시키던 중 마키에게서 병명이 아버지의 이름과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본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는 아마도 그의 인맥의 도움으로 내 가게 재정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많은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당신의 아버지도 같은 병으로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살아있는 동안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당신뿐입니까? 저의 경우는 조기에 발견되어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는 꽤 늦게 발견됐어요. 기본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계속해서 말을 잇는다. 그럼 괜찮습니다. 절차 자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엄청나게 혼자이기 때문에 주민인 토마는 날아다니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부동산의 가치도 모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2배, 10배라도 드릴게요. 그런 경우에는 계명신고서에 남편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엄마, 토마스와 저는 이미 이혼했어요.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입니다. 기본은 아까보다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또 너무 놀랐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농담을 하는 거야? 내가 왜 당신처럼 낮은 사람과의 결혼을 허락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명가의 후손에게 왜 평민의 피가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찢어지는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혼했다는 건 농담이 아니야. 그러다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한다. 스피커에서 나온 목소리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무엇. 그렇기 때문에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이불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직장에 복귀했고 바빴습니다. 수술 덕분에 몸매가 아주 좋아졌어요. 나사가와 씨, 죄송합니다. 야마자와 씨, 전화 주세요. 성을 다시 바꿔서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데 성을 다시 바꾸었다는 걸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익숙해지고 있다. 네, 야마자와입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야마자와 린입니다. 사실 린 씨는 사기와 설득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서에 한번 와주실 수 있나요? 사기와 박해인가 기억도 나지 않는 혐의로 인해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나요? 응. 상사에게 물어볼게. 동료들과 상사들은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사를 힐끗 봤을 때 그는 큰 원을 그리며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상황을 설명하자 상사와 동료 모두 당황했다. 나 자신도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설명할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가서 말하라는 말을 듣고 쫓겨났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갔다가 황급히 뛰어내린다. 대형 경찰서 접수개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형사들이 다가왔다. 그랬다. 좀 더 넓은 회의실로 끌려갔을 때 시어머니는 뒤쪽 의자에 앉아 형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속여서 나무와 금속을 감아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가리키며 책상에 쓰러지더니 울기 시작한다.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은 여경찰이 일어나 등을 쓰다듬는다. 아들의 꿈이라 늘 명품을 요청대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아들과 이혼을 했고 나한테는 말하지도 않고 돈을 빼앗아갔습니다. 그것은 경찰은 시어머니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강력하게 고발했습니다. 사사가와 씨의 말이 사실인가요? 그 사람은 이미 남편과 헤어졌나 봐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한 부모에게서 돈과 물건을 빼앗았는가? 처음으로 강한 말로 나를 비난하는 강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항상 답장을 보내십시오. 최근에 이혼했어요. 관공서에도 신고서를 제출했으니 날짜는 분명합니다. 게다가 어머니한테서 돈과 물건을 훔쳤는데 이혼한 지 오래됐다고 하더군요. 나는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 증서, 다이아몬드 반지, 진주 목걸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마세요. 이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반박할 때마다 경찰은 어머니를 더욱 가혹하게 쳐다본다. 나는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내가 돈을 요구하여 속였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가방을 뒤져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던졌다. 야. 경찰 좀 봐. 이건 그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그런 다음 그는 자랑스럽게 사진 중 하나를 집어 나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진에는 우리 서랍장이 있습니다. 서랍장 첫 번째 서랍은 제가 보내드린 액세서리들을 보관하는 서랍이에요. 그랬다. 서랍을 열어보니 모르는 상품권과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 등의 아이템이 늘어서 있습니다. 엄마, 이 사진은 어떻게 찍었어요? 언제? 어떤 타이밍에? 내가 엄마한테 열쇠를 안 드렸죠. 내가 그렇게 말하자 계모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거다. 너희 집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야. 우리가 처음 살던 집에서 엄마가 언제 우리를 많이 괴롭혔나요? 우리가 멀리 이사온 이후로 당신은 그 일과 아무 관련이 없었죠. 하지만 그걸 훔친 건 분명 당신이겠죠.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경찰관들은 마음을 바꿔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누군가 아파트에서 엄마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좋아요. 그날 찍은 사진이 아닐까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난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모욕죄로 기소될 테니 미리 준비하세요. 그때 처음으로 경찰이 개입했습니다. 사사가와 씨가 여기에 목격됐다고 들었는데 증거가 있나요? 그렇다면 판단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경찰관은 마침내 내 이야기를 믿었다는 듯 나를 친절하게 바라봤다. 증거인가요? 마키를 여기로 불러 증언해야 할까요? 그러나 마키 자신은 자신이 시어머니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에 관해서는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짱이 증언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나짱. 응. 거기엔 하나짱의 애완동물 카메라가 있었어. 제가 없을 때 켜지는 애완동물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거기에 시어머니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내 스마트폰에 녹음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입회하에 스마트폰으로 펫 카메라 아카이브를 열어 확인했다. 마키가 시어머니를 본 날을 설정하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꼬리를 흔들면서 목줄을 착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키와 하나짱이 현관문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조금 더 빠르게 치르게 후드티와 바지를 입은 여성이 나타났다. 그는 내 옷장을 향해 걸어왔다. 경찰은 이 여성의 얼굴을 시어머니의 얼굴과 비교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여자는 가방에서 귀금속과 상품권을 꺼냈고 처음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출발했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는 몸짓을 했지만 나는 애완동물 카메라를 눈치채지 못한 채 현관 쪽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몇 분 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하나짱과 키키는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였다. 엄마, 이 얼굴이 엄마예요. 마지막에 당신을 올려다본 얼굴을 확대해보면 시어머니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들은 허락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액세서리를 훔친 것처럼 채굴했습니다. 사진 찍는 것조차 큰 범죄 아닌가요?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나의 기세에서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나 침묵이 흐른다. 갑자기 경찰이 시어머니를 포위하고 별도의 방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나의 시어머니 누나, 이건 모르겠어요. 나는 유명한 가문 출신이다. 그들이 일반 사람들의 집에 침입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아내가 저를 받아들이기 위해 한 일입니다. 이봐요. 제 말을 믿으세요. 알았어요. 저쪽 방에서 천천히 내 이야기를 들어볼게. 경찰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시어머니를 쉽게 데려간다. 남겨져 전화를 하게 되었고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사기와 설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자신의 일 때문에 나를 체포하려던 가해자였습니다. 나를 겁먹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후 나는 무단 침입과 설교 혐의로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물었다. 시어머니가 신문실로 끌려갔을 때 그는 손톱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긁은 뒤 적발됐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증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에 나는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차는 시어머니의 숨겨진 폭력적 성향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제가 허락 없이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다. 내 결정 때문에 내 엄마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미안해. 제가 그 말을 했더니 남편이 상관없어요라고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이미 그 사람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하야시를 비난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시어머니는 초창기라 구치소에서 나왔으나 그의 체포 소식은 이미 현지에 퍼지고 있다. 큰 집에 살면서 자신을 예배하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다 보니 사람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됐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주치의도, 명예도, 소중한 가족도 잃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남편의 세계 명작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예술가와 회화 수집가로부터 제안을 받았다.